KBS 기자들이 얼마 전에 특종을 하나 큰 걸 했어요.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도 댓글 공작을 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청와대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에 매일 아침 보고를 했다. 이 사람들 다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수사받을 때. 보고를 했다는 특종을 했어요. 특종을. 사이버 사령부의 부단장을 인터뷰해가지고. 근데 그게 KBS에서 보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러자 그걸 특종한 기자들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태 KBS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해요. 네. 종이신문, 미디어 오늘 같은데. 그리고 오늘은 파파이스에 나오셨습니다. 자, 이재석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국정원 예를 들어서 원장 그 다음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댓글 공작했어 라고 나온 거예요. 대단한 특종이죠. 그걸 KBS가 보도를 못해요. 그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KBS 이재석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파업 중입니다. KBS 기자가 KBS 특종을 한 다음에 KBS에서 못 내보내고 파파이스 나온다는 게 KBS 공영방송 KBS 이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예. 이렇게 대단한 특종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청와대 보내는 거죠. 청와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국방비서관실로. 매일매일 보냅니까? 매일매일 보내니까 시스템으로? 시스템으로.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이 장관은 없다. 김광진 장관이 부인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거짓말이겠네요. 그럼 거짓말이죠.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정확히 직책이 어떻게 되셨던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 안에 댓글 부대라고 이제 밝혀진 530 심리전단이라고 있어요. 심리전단. 그 심리전단의 부단장격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총괄 계획과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단장하고 직급이 같은 부단장입니다. 이 사람이. 예, 김기현 씨고요. 지금은 퇴임을 했고. 예.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는 이명박 시절에 이랬다는 거예요. 박근혜 시절은 안 했냐.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김병관을 장관으로서 아주 우수한 전략가다. 홍보해라. 그렇게 지침이 떨어집니까? 예, 우수한 전략가로. 우수한 전략가. 방산 비리는 친북 세력들이 장관을 못하게 해서 한 것이다. 떨어져. 김병관은 박근혜 시절의 국방장관 후보자였어요. 사이버 사령부가 박근혜 시절에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이 사람을 우수한 사람이라고 홍보해 주라고 지침이 떨어진 거죠. 김병관 씨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2월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첫 번째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입니다. 그 지명되고 나니까 이제 댓글 부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좀 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침이 떨어졌다. 그 사람이 매우 우수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댓글로 홍보해라. 이런 전략이 그 지침이 심리전단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박근혜 시절에도 자기들이 후보를 내놓고 이 후보가 우수한 사람이라고 댓글로 널리 퍼뜨리라고 군에 지령이 떨어진 거죠. 군에.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보고를 똑같이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국방비서관실로 날마다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한테도 나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게 우리나라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가 오늘 찬성 댓글 몇 개 달았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아침 보고서로 올라와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걸 작성해가지고 매일매일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의 증언은. 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느냐. 김병관 보수 작전이라 그냥 번작전 한 장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 8시에 옥동이하고 이태학도 전용기장 가. 전쟁기념관이요? 네. 그 위에 김병관이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기념관에 4층인가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관 씨가 이제 장관이 되어야 하니까 아까 보신 대로 대원들에게 이제 지침이 떨어지죠. 김병관 씨를 띄워라. 예, 그렇게 지침이 떨어지면 이제 대원들은 그거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겠죠. 댓글 부대니까. 아주 우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밤사이에 막 댓글 작업을 합니다. 한 사람당 막 30개씩, 40개씩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밤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띄웠다라는 그 결과를
한 장짜리 보고서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사령관이랑 그 심리전단 단장이 김병관 본인에게 가서 당신을 띄우는 밤사이의 댓글 공작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왜 전쟁기념관이냐면 전쟁기념관에 그 장관 후보자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매일 아침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방장관이 될 사람한테 사이버 사령부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댓글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매일 아침에 가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후보자한테. 박근혜 시절에도. 예. 이분은 그 이후 이제 저기서 나왔죠. 예. 예. 그 이후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전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본인이 있을 때까지는. 수정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박근혜 시절에 댓글 공작이 다 사라진 게 전혀 아니다. 이 얘기고요. 이거는 또 뭐냐면 일단 들어보세요. 어머니들도 김관진 좋다. 또 김관진을 깐 놈이 있었대. 어떻게? 김관진보다 더 나은 김병관이라면서. 김관진 현 장관보다 김병관 더 전략가다. 그러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이제 물러나고 김병관 신임 국방장관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김병관 씨가 이제 새 장관이 되려면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 댓글로 부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장관인 김관진 씨를 좀 깎아내리고 새로 올 김병관 씨를 띄우는 방식으로 이제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샘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 댓글 작업을. 그러니까 김관진보다 김병관이 더 뛰어난 전략가다라고 댓글 작업을 해라라고 그 대원들에게 이렇게 지침, 샘플 멘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샘플 멘트를 응용해서 대원들이 밤사이에 댓글을 막 다는 겁니다. 예, 김관진보다 김병관이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김관진이 좋다고 띄웠다가 그렇죠.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 다시 김관진은 별로고 이제는 김병관이다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김관진 씨가 당시 장관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엄호하는 그런 댓글 작업을 많이 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제 김병관 씨가 장관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댓글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 것은 김병관은 낙마해요. 그리고 김관진이 유임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원들은 자기 상관을 까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관 씨가 그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여 만에 낙마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 또 이제 방산비리 연루 의혹이 있어서 결국에 37일 만인가요 낙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그 댓글 부대 대원들이 좀 어색해지게 된 거죠. 민망했겠네요. 그러니까, 예. 납작 엎드리게 됐대요. 그래서.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후보자한테 보고했다가 다시 또 이제 장관한테 보고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방장관은 알 거 아니에요. 댓글 알겠죠. 공작원이 움직였다는 걸. 그러면서 그 댓글 공작원들이 자기를 깠다는 걸. 근데 자기는 잘려 나가서 이제 국방장관이 아닌 모르겠는데 여전히 국방장관이잖아. 그 사이버 사령부한테 조졌을 수도 있지. 너 그때 이랬지 막 이러면서. 보수가 뭐 안보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예요. 이런 짓 하고 있었다고 이런 짓. 오늘 또 추가적으로 보여주실 것은 오딩이 좌파, 종북, 빨갱이, 김정인 앞잡이, 북한을 가라, 북이에 좀 먹는 새끼. 그런 오딩을 쓴 거지. 한결이한테 한 걸레나 나와. 와서 딱 했더니 우리 어디서 아 한걸레가 여기서 나온 거였군요. 아이디 불러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그 동백꽃부터 쭉 불러주셨었잖아요. 한번 불러주시죠. 참 창피스럽고 수치는 일이지만은 나의 아이디 다음은 소나무, 다금바리, 이분이 부단장이에요. 부단장. 단장이고 부단장이고 그 군사이버 사령부의 소위 군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분도 자기도 말하면서 너무 부끄럽잖아. 부단장이 다음에 가가지고 소나무 다금바리 휘발리 이런 아이디 쓰면서 한걸레, 종북, 빨갱이 부로 가라. 많이 들어본 단어들 아닙니까? 진짜로? 댓글에 엄청 많이? 이게 여기만 했느냐?
국정원도 하고 여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민간인도 하고 쌩 난리를 치면서 한 거잖아요. 예. 그 중에 내가 했다고 부단장이 자기 아이디하고 얼굴을 까고 그리고 내가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보도가 안 돼?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이게 JTBC로 갔어 봐요. 잘못 갔어 이분이. 어떻게 특종을 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말씀 안 해주시겠죠? JTBC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예. 그렇죠. 이거를 근데 KBS가 그 보도국에서 못 하겠다는 거. 이유가 보수 진영에서 화를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한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을 가져와라.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이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물증을 어떻게 가지고? 물증을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물증인데. 증거예요. 자기가 했잖아. 이런 사안은 자기가 증거거든. 응? 부단장이 나와서 내가 했다는데 뭘 증거를 가져오래. 어디서 듣고 온 게 아니고 부단장이 직접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나갔을 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반발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이제 재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물증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인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통틀어서 당시에 댓글 부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실명 폭로를 한 건 이분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부단장이고, 그러니까 일개 대원이 아니라 말단 대원이 아니라 부단장이, 바이스가 자기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청와대로 날마다 보고가 들어갔고 국방장관 합참의장에게 날마다 블랙북에 담겨가지고 보고서가 들어갔다. 댓글 공작 결과 보고서가 날마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물증 가져와라라고 하면 KBS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특종도 못하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낮은 수위의 특종들은 다 못했겠지, 당연히. 그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 당시에 이제 뭐 한겨레도 이제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JTBC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기자협회장이 이거 큰 사안이니까 빨리 TF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보도국장이 하는 말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냥 이것도 증거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고 2009년에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 스폰서한테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는 그 의혹으로 이제 낙마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가장 먼저 그거를 밀착 취재를 했던 게 KBS 저보다 선배 기자였어요. 그런데 그 정황과 그 아주 자세한 어떤 근거들을 가져왔는데 물증을 가져와라. 그리고 익명의 취재원이 누군지 밝혀라. 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도국장이 지금의 사장 고대영 씨입니다. 여기저기서 욕이 막 들리네. 탄성이 막 터져 나오시네. 일관된 분이네요, 아주. 이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지만 안 나서요. 자기 이름, 왜냐면 자기도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이분은 자기 처벌을 감수하고 나온 거거든요. 왜 까라 그러면서 내 처벌해. 그럼 내가 증언할게. 하고 증언했는데 이걸 보도 안 한다는 거는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상식 밖의 일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ABC가 다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딱 쥐고 있다가 빵 터트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거는 2014년부터 알고 지냈고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해오다가 이분이 이제 2015년에 퇴임을 하셨으니까 퇴임 전에는 이런 폭로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당연히 힘들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그렇게 연락을 해오다가 최근에 7월에 이분이 좀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그러면 좋다. 인터뷰를 하자. 다만 이왕 고해성사를 하실 거라면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조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8월 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KBS 보도국에 TF팀도 요구하고 취재도 요구하고 했지만 아까 드린 그런 이유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파파이스로 온 거예요. 파파이스로 오시고 파업은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지금 파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주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저희 그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원들이 지금 열심히 파업을 하고 있고 이길 것 같습니다.
예전의 파업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시민들의 지지, 예, 그리고 관심 이런 것도 높고 또 구성원들의 어떤 사기 이런 것도 아주 충천돼 있고 이래서 예, 고대영 사장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 쪽에서는 고용노동부 쪽으로 해서 예, 돌파구를 찾았잖아요. 예, 예. 그 문제 해결을 위한. KBS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방통위 쪽에 예, 저희가 이제 이사 문제가 되는 이 그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서 해임을 해달라는 청원을 넣었고 지금 뭐 무엇보다도 지금의 어떤 정치 사회적 환경이 현재 KBS의 리더십을 그대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뭐 촛불이 만들어낸 지금의 이 국면에서 과연 이런 반저널리즘적인 행태를 보여온 지금 KBS의 어떤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그 체제가 이대로 뭐 유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영 사장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네, 계속. 네. 그러면 그 양반이 체력이 좋아가지고 2년 버티면 어떡해요? 임기가 2년은 언제까지요? 버틸 수가 없는 게 일단 내년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일단. 네. 예, 그래서 1년을 버티면 어떡해요? 1년 반을 1년을 버티면 저희도 뭐 1년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죠. 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거죠. 1년까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은 버티겠죠. 몇 개월도 안 버티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게 우리나라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가 오늘 찬성 댓글 몇 개 달았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아침 보고서로 올라와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걸 작성해가지고 매일매일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의 증언은. 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느냐. 김병관 뭐 보수사기라 그냥 보이라서 뭔 작전 한 장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 8시에 옥도기하고 이태학도 저녁이냥 가. 전쟁기념관이요. 네. 그 위에 김병관이가 형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기념관에 4층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관 씨가 이제 장관이 되어야 하니까 아까 보신 대로 대원들에게 이제 지침이 떨어지죠. 김병관 씨를 띄워라. 예, 그렇게 지침이 떨어지면 이제 대원들은 그거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겠죠. 댓글 부대니까. 아주 우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밤사이에 막 댓글 작업을 합니다. 한 사람당 막 30개씩, 40개씩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밤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띄웠다라는 그 결과를 한 장짜리 보고서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우수한 전략가로. 우수한 전략가. 방산비리는 중국 세력들이 장관을 못하게 해서 한 것이다. 떨어져. 김병관은 박근혜 시절의 국방장관 후보자였어요. 사이버 사령부가 박근혜 시절에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이 사람을 우수한 사람이라고 홍보해 주라고 지침이 떨어진 거죠. 김병관 씨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2월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첫 번째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입니다. 그 지명되고 나니까 이제 댓글 부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좀 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침이 떨어졌다. 그 사람이 매우 우수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댓글로 홍보해라. 이런 전략이 그 지침이 심리전단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박근혜 시절에도 자기들이 후보를 내놓고 이 후보가 우수한 사람이라고 댓글로 널리 퍼뜨리라고 군에 지령이 떨어진 거죠. 군에.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보고를 똑같이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국방비서관실로 날마다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한테도 나는 이게 KBS 기자들이 얼마 전에 특종을 하나 큰 걸 했어요.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도 댓글 공작을 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청와대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에 매일 아침 보고를 했다. 이 사람들 다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수사받을 때. 보고를 했다는 특종을 했어요. 특종을. 사이버 사령부의 부단장을 인터뷰해가지고. 근데 그게 KBS에서 보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러자 그걸 특종한 기자들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태 KBS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해요. 네. 종이신문, 미디어 오늘 같은데. 그리고 오늘은 파파이스에 나오셨습니다.
자, 이재석 기사를 모시겠습니다. 국정원 예를 들어서 원장 그 다음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댓글 공작했어 라고 나온 거예요. 대단한 특종이죠. 그걸 KBS가 보도를 못해요. 그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KBS 이재석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파업 중입니다. 고 사령관이랑 그 심리전단 단장이 김병관 본인에게 가서 당신을 띄우는 밤사이에 댓글 공작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왜 전쟁기념관이냐면 전쟁기념관에 그 장관 후보자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매일 아침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방장관이 될 사람한테 사이버 사령부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댓글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매일 아침에 가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후보자한테. 박근혜 시절에도. 예. 이분은 그 이후 이제 저기서 나왔죠. 예. 예. 그 이후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전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본인이 있을 때까지는. 수정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박근혜 시절에 댓글 공작이 다 사라진 게 전혀 아니다. 이 얘기고요. 이거는 또 뭐냐면 일단 들어보세요. 어머니들도 김관진 좋다. 또 김관진을 깐 놈이 있었을 것 같아. 어떻게? 김관진보다 더 나은 김병관이라면서. 김관진 현 장관보다 김병관 더 전략가다. 그러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이제 물러나고 김병관 신임 국방장관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가 박근혜 KBS 기자가 KBS 특종을 한 다음에 KBS에서 못 내보내고 파파에서 나온다는 게 KBS 공영방송 KBS 이진영이 이러는 거죠. 예. 이렇게 대단한 특종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청와대 보낸 거죠. 청와대 어디로 보낸 거예요? 국방비서관실로. 매일매일 보냅니까? 매일매일 모르니까 시스템으로. 시스템으로.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이 장관은 없다. 김관진 장관이 부인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거짓말이겠네요. 그럼 거짓말이죠.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정확히 직책이 어떻게 되셨던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 안에 댓글 부대라고 이제 밝혀진 530 심리전단이라고 있어요. 심리전단. 그 심리전단의 부단장격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총괄 계획과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단장하고 직급이 같은 부단장입니다. 이 사람이. 예, 김기현 씨고요. 지금은 퇴임을 했고. 예.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는 이명박 시절에 이랬다는 거예요. 박근혜 시절은 안 했냐.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김병관을 장관으로서 아주 우수한 전략가다. 홍보해라. 그렇게 지침이 떨어집니까?